우리 유 장군님도 사실 이제 현직 계실 때부터 제가 오래전부터 뵙고 또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역시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이론과 실전 경험이 함께 녹여져 있는 정말 상당한 내공이 들어있는 이러한 발표였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코멘트하는 것은 좀 주제넘는 것 같고요. 저는 유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개념적인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조금 전에 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합훈련 문제를 저는 우선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넷에 뜨기 시작한 뉴스인데, 그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연습 폐지하기로 한 거는 뭐 뉴스를 벌써 다 아실 거고요. 원래 지난해 8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UFG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유예가 됐습니다. 폐지가 아니고 유예로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아예 폐지하기로 하고 대신 5월 말에 을지 태극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태극 연습하고 을지 연습을 합쳐서 이 점령전에 대비한 훈련이 아니고 재난 대비 훈련 위주의 이러한 연습을 한다는 것이고, UFG 과거에 그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할 한미 연합 연습은 하반기 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검토 중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키리졸브를 동맹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규모도 절반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 성격도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대폭 축소돼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키리졸브, 독수리, UFG 소위 3대 한미 연합 훈련 연습이 모두 없어지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된 것이고, 물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대급 한미 연합 훈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개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대대급 훈련으로 과연 얼마나 대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고요. 제가 제 짧은 소견으로는 6.25 전쟁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이 이 정도로 완전 중단한 형태에 빠진 적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90년대 초반에 이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팀 스피트가 중단된 적은 있죠. 하지만 그거는 제가 알기로 한 번 정도 국화된 걸로 알고 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우선은 그 과거에 보면 미국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떤 경우 빼거나 감축하려고 한다든지 훈련도 안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매달려서 사실은 한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독특한 그 성격 때문에 미국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을 주도하는 상황이고, 또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매달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공식적으로 환영은 하고 않지만 정권의 핵심에 있는 분들은 내심 반기는 듯한 그러한 이제 정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것을 좀 확장해 보면 한미동맹의 이완, 약화는 물론이고 형해화, 나아가서 우리 군이 훈련도 하지 않는 군도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군의 존립잔치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우려들을 앞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하시지만, 저는 남북 군사합의 못지않게 사실은 이 훈련 중단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전자권 전환 문제인데요. 아까 유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목표 시한을 박지는 않았고 조건을 달았지만, 저는 이 정권의 현 정부에서는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을 희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면에서 국방부를 푸시하는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 정황들이 이제 파악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푸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미군이 외국군의 지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미군 대장이 한국군 대장이
지위를 받겠느냐 우려를 했는데 일단 작년에 이제 한미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을 보면 그것을 미국이 승인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염려되는 것은 이 훈련 중단의 연장선상에서 이 UFG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전자권 전환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할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또 한 현실적인 문제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주한미군 문제는 이 감축 뭐 완전 철수는 아니어도 감축 가능성이 사실은 이 오는 7월에 교대할 주한미 1 순환 배치 여단이 후속 부대가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상당히 관심사가 됐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2차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서 일단은 좀 급한 불은 끈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유엔사 문제는 그 이제 주한미군 쪽에서 보면 이제 2014년 이후에 그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재활성화 계획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유엔사 요원이 100명도 안 됐죠. 근데 이걸 100명 정도로 늘리는 실제로 한 1,500 느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배 이상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리고 그다음에 웨이네어라고 캐나다 육군 중장이 비미군으로 처음으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달 이제 메이저 언론은 처음으로 인터뷰해서 제 신문에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유엔사 부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이 평화협정 이런 거에 따라서 유엔사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유엔사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육군 소장이 유엔사 참모장으로 과거에 겸직을 했는데 단독으로 임명된 거든지 그리고 키리즈를 이런 한미연합훈련에 유엔사 이 전력 제공국들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이런 데 참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볼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지만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물론 이제 북한이라든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유엔사를 흔들려는 없애려는 그 노력들은 많이 할 겁니다. 계속 공격은 받겠지만 유엔사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은 낮지 않나. 하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바뀔 것인데 저는 없어질 가능성보다는 기능이 달라져서 존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유엔사도 그렇고 미군의 생각도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징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유엔사 부사령관이 이번에 저하고 인터뷰할 때도 이제 그런 시사를 뭐 노골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시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사 기능 강화 관련해서 좀 저는 좀 눈길이 가는 게 이 유엔사 기능 강화가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노무현 정부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자권 전환이 추진이 되면서 그때 그 전에는 사실 뭐 잘 아시지만 유엔사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그때부터 유엔사의 기능 강화에 대한 얘기가 미군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거는 뭐 2010년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자권 전환에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 뭐 이제 전문가들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좀 봐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유엔사 부사령관한테 그 얘기도 물어봤더니 역시 공식적으로는 그건 오해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도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미국 정상회담하고 이제 비핵화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번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들 하고 있었는데 그 실체가 확인이 됐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그야말로 이론상 북한의 핵무기가 하나도 없게 되면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뭐 이런 상태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편한 진실이 확인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뭐 어디
세미나 가서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 핵을 정말 다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까? 제가 김정은이라면 저는 포기 못할 것 같습니다. 다 포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원초적인 그런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망 관련해서 우리 이제 윤 장군님께서도 한미동맹, 그 다음에 확장 억제, 그다음 전략 자산을 활용하는 문제, 뭐 이런 것 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공감하면서도 저는 조금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앞으로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미 간의 균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도 지금 사실은 동상이몽으로 양쪽 수뇌부의 그 이해관계가 맞아서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지내시지만 사실은 생각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서서히 이제 자기들의 본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균열이 커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확장 억제라든지 특히 전략 자산의 지원을 받는 문제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무슨 뭐 괌에서 폭격기 한번 출동하는데 뭐 몇천억 원이 드는 것처럼 과장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 통속관저로 인하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이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북 군사 옵션 말씀하셨는데 저는 군사 옵션에 대해서 그 카드를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막상 그 경제 제재 예를 들어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것을 해도 안 통해서 군사 옵션 여기서 말씀드린 군사 옵션은 정말 얘기하는 뭐 예방 타격이나 이런 그 차원의 초과 강도 이제 옵션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정부가 미국의 동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최근에 그 이 정권의 핵심 뭐 VIP를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저는 반대 정도가 아니고 거의 결사 반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미 동맹이 끝나더라도 이건 뭐 찬성할 수 없다든지 뭐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 착각이길 바랍니다. 이게 착각과 오해이길 바라는데 여하간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허 교수님께서 미디엄 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허 교수님 그 전에 동의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북핵을 머리 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 대책이 뭐냐 그 유 장군님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 대책들에 좀 동의합니다. 뭐 상축 체계도 강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미 동맹 그 활용한 방안들 동의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확장 억제나 이런 거는 그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는 건지 하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아까 이제 우리 이제 허 교수님께서 핵무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핵무장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저는 뉴클리어 옵션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뉴클리어 옵션은 뭐 아시다시피 일본처럼 핵 잠재력을 갖는 거죠. 농축 재처리 기술을 갖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뉴클리어 옵션이 그나마 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또한 지금 정부의 정책하고는 그 스탠스하고는 이제 안 맞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현실성은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난관과 이 장애가 있지만 저는 이 나라 걱정하는 분들께서는 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노력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두 손을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